네, 넘쳐나는 뉴스 속에서 돈 되는 뉴스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돈이 되는 뉴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뉴스 많고 종목 안에서도 기회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가나 봐요. K바이오 2조 원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잡아라라는 제목의 타이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뭐 미생물? 유산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다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드는 그 시장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근데 굉장히 또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있는 좋고 나쁜 미생물들이 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건강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제 후자 쪽으로 키우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이번에 한국바이오학회에서 이제 협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시장이 대단히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별 시장 전망 보면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키우는 쪽으로 갔을 때 뭐 헬스케어, 식음료, 치료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별 시장 전망도 전체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EU,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 시장을 잡으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평균 성장 7.6%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이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하면서 키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4천억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게 그 시장 안에서의 미미한 그 부분만 잡은 건가 봐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연평균 3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이 눈에 띄어요. 만병 통치약 수준이다. 사실 신약 나오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관련 종목들이 다 튀어오르거든요. 확실히 뭔가 기회 있는 시장이에요. 몇 가지 증상을 보면 2030년에 2조 정도면 네. 바이오칙은 좀 너무 작지 않나요? 너무란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지금도 네. 우리가 어떤 하는 뭐 약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뭐 관절염 치료제, 뭐 유방암 치료제, 뭐 폐암 치료제, 단일약 한 회사가 파는 매출이 2조 정도만 돼도 이게 규모의 경제를 따지기는 어렵죠. 근데 자, 2조라는 것이 매출이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2조면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매출 2조를 하기 위해서 몇몇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개발을 하는데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규모가 너무 작다.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오늘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두 번째로 본다라면 미국에 네. 이제 FTA 승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학회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기사 나온 워딩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후발주자이지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겠다. 네. 그건 뭐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우리가 영원히 후발주자다라는 건 그러면 학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세 번째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만 그 세균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몸속에 있는 세균은 동일한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라든지 아니면 또 내용도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뭐 사람마다 뭐 상상하기 싫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치료제를 개발한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제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2조라는 게 뭉텅그려져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가 식품이라지 얘기하신 것처럼 식음료, 우리가 유산균을 헬스케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가 찬다는 것은 기타 부분일 텐데 네. 성장세 이 다음 장을 보게 된다면 성장률이 연평균 7.6%밖에 안 돼요. 네네. 이거는 이게 평균 성장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글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테마로서의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오늘 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꼭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여기에 기대감을 갖는다. 저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좀 뭐 상관없지만 저로서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는 특별히 찾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이 돌아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우리가 포스트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 얘기했을 때 네. 가장 먼저 꼽았던 것들이 지난달 초부터 제약바이오였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되긴 했습니다만 네. 다음에는 제약바이오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제 올랐던 특징을 보면 오늘도 이제 다 하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죠. 바이오. 한미약품 같은 제약, 네.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같은 의료기기, 뭐 인바디 같은 쪽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죠. 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쪽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이슈, 학회에 대한 이슈가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이크로바이옴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수많은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임상, 2상, 3상 안타깝게도 그 뒤로 신약을 개발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성과가 아쉽다. 성과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시밀러들에 대한 성과 이건 기존에 나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나온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신약까지 개발된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냉정히 보시고요. 네. 자, 움직이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긴 이게 관점 펀드멘탈로 아니고. 돼서 이 시장이 앞으로 커져가니까 네, 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단 이 시장에 지금 이러한 뉴스가 붙고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급 논리로 접근하셔야 된다. 예. 따라서 이 수급은 아무래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워낙 세게 붙었고 네. 뭐 2차전지 쪽에서 빠져나오는 뭐 일부 여전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2차전지 자체가 거래량이 줄었어요. 예.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차전지가 일단은 매도하실 분도 별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살려는 분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사겠다라는 신규 거예요. 매수가 살짝 빠져 그러니까 있고. 이제 이게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팔아야 되겠다라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래량 자체가 줄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거래량 줄면 주가 빠지는데 안 빠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그러면 나머지 신규로 매수로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네. 전에는 2차전지를 하루에 두세 번씩 매매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네. 흐름을 네.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꿈틀거리는 가운데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곁따라서 가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그렇죠. 봤을 때 지금, 네, 그럼 제약바이오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면 암 정부 플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끌어주면 우리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암학회에 대해서도 좀 더 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우리가 갑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미국 얘기죠.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엔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의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우리나라 배척해가지고 IR법이니 칩스법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이 아무리 지금 현재 암 환자 수를 50%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술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나요? 두 번째,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삼성바이오가 있고 몇몇 기업들이 뛰어드는 입장에서 삼성이 네. 왜 바이오를 CMO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CMO, CDMO 위탁 생산이죠. 부터 왜 시작을 했을까요? 삼성이 신약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은 거죠. 삼성도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원과 돈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럼 벌써 만병통치약이 나왔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좋은 모델을 선택한 거죠. 한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벌어야 되니까 CMO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삼성에서는 한쪽에서는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모델을 따라서 지금 롯데가 뛰어들었고 CJ가 뛰어들었고 한미도. 다 뛰어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적인 거예요. 정치인의 선언적인 거고 그걸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정말 이루어져야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연결해가지고 작은 종목들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네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제약바이오 전체도요.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바이든 대통령이 하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보고 매출이 급증할 거야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뇌피셜이다. 사실 오늘 사우디 투자는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또 조금은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가 쉬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너무 높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그 높게 추신만. 갖고 그렇죠. 기대감을 제가 이제 높이 갖고 적게 갖고에 대해서 뭐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어떤 분은 맛있다라고 느끼고 어떤 분은 맛없다라고 느끼는데 내가 맛없다라고 우고 맛있게 느끼는 분한테 야 이거 맛없어라고 우길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희망의 차이가 각자의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저 친구는 이걸 맛이 없어 하는구나. 저 친구는 이 시장에 안 뛰어들려고 하는구나. 지금 움직이는 건 펀드멘탈. 누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마이크론바이오가 오니까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부풀할 거야. 자, 작년 이맘때 네옴시티 얘기했죠. 네옴시티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모든 그 건설사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얘기가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왜 아직까지 주가는 못 올라가죠? 그때 올라갔던 주가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죠? 그때보다 더 떨어져 있죠. 그때 올라갈 때 제가 얘기했을 때 많은 분의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왜 올라가는데 초를 뿌리느냐? 올라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걸 1년, 2년 들고 있는다?
저는 그런 쉽지 거예요. 않죠. 제 관점은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펀드멘탈로 접근하느냐? 그럼 버틸 수 있죠. 네. 그 2, 3년 버틸 수 있죠. 예. 근데 펀드멘탈로 버티지 않는다는 것은 트레이딩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트레이딩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장을 담가야 되는 건지 네. 그 구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확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 올라가는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보시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전체 그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흐름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출발과 동시에 역시 살아있네라는 네.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LNF 위주로 올라갔고 어제는 SK그룹주 강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살아나면서 원래 달려갔던 우리 형님 대장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지금 양극재 다음은 분리막이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양극재 쪽으로 IRA 대표 수혜 섹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분리막 쪽으로 전해질 분리막이 추가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SK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증권가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반영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과연 과열인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차영주 위원님과 함께 이 시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답은 알고 계실 건데 넘어가서 하나 더 볼게요. 이런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조금 다른 종목들이 쉬더라도 그 다음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제는 분리막, 동박, SKC가 어제 튀어 올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테슬라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가긴 한데 음봉으로 전환됐더라고요. 양극재 기업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 사실 TP는 정확하게 안답니다. 섹터에 대해서만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SK아이테크놀로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분리막, 북미 시장 기대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상할 것 없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만큼 성장할 섹터 없다라는 목소리까지. 저는 기업이 매력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2차 전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재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이런 시장이 지금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셀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에코프로하고 첨보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소재를 봐라. 제가 이제 특정 기업을 두 개를 하고 있죠. 소재를 봐라. 소재는 밀릴 때 사라. 작년부터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MTN에서. 예. 소재는 밀릴 때 사라. 왜냐하면 셀보다 뒤에서 웃고 있는 게 소재다. 네. 시장에서 주목을 실제로 셀보단 양극재로 지금 주인공이.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재단에 지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이제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 부분이고 이게 성장 기업이 이 업황이 나쁘다, 기업이 나쁘다 절대 그런 의견 없습니다. 이건 큽니다. 단지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기업의 내용이고 이건 주가죠. 주가에 대해서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뭐 이거는 과열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이게 뭐 2000년 분리막 다음은 뭐고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죠. 분리막 얘기도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했고 양극재, 윤극재도 얘기했고 리튬. 동박 뭐 여러 가지 알루미늄박 다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을 놓고 보면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 내에서 미묘한 변화인데 하루에 한 놈만 팹니다. 영화 대사인데 하루에 한 놈만 팹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 하루였죠. 네. 그다음에 올랐던 게 뭐죠? 코스모화학이 코스모화학이 올랐죠. 그다음에 어디서 SK아이테크놀로지가 올랐죠. SKC. 다시 이제 또 다시 이게 올라가죠. 오늘 에코프로. 하루 근데 그게 올라갈 때마다 네. 뭐 포스코홀딩스 올라갈 때는 리튬 그다음에 이제 이제 코스모화학 올라갈 때는 IRF에 따라서 리사이클에 대해서 수혜를 보면서 올라가고 배터리. 그다음에 또 아이테크놀로지는 SK 그룹 분리막. 내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올라가고 네. 나머지는 또 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안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전에 쫙 퍼졌다가 이제 싹 모이면서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봤다가 한 2, 3% 올라가는 거 종목이 딱 나오면 거기 막 몰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유자 영역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안 해요. 이거예요. 하나의 또 특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과열이다라고 하면 평가 네. 불가라고 하면 고점에서 밀릴 때 매도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상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일부만 팔아가지고 또 2차 전지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장을 담그겠다. 난 전혀 불안할 건 없다. 왜 너는 불안해? 나는 안 불안해. 난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나는 10년, 20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을 담그는 분들이 있고 그 하나의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지금 내가 불과 한 뭐 보름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종목이든지 밀리면 사모 하루에 4, 5%씩 수익이 그렇죠. 났는데 네네. 이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움직이는 쪽에 들어가서 좀 트레이딩 더 하시고. 강한 쪽은 대장으로 쏠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언론에서 지원 사격을 하죠. 오늘은 분리막입니다. 오늘은 저기 리사이클입니다. 오늘은 음극재입니다. 오늘은 양극재입니다.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팩트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2차전지라고 해서 지금 갑자기 이 뉴스가 튀어나왔다? 2차전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1시간 동안 강의 가능하시죠. 뭐 내용이 진위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하도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많은 이론 중에 하나가 예. 시장에 있어서 주가의 모든 것이 반영됐다라는 네. 이론 중에 하나는 이런 섹터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있나요? 현대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있나요? 2차전지에도 모르는 또 사실이 있나요? 모르죠. 튀어나올 수도. 그러니까 그런 그 확률은 지극히 낮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종목, 작은 업종에 있어서 네. 이게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하지만 2차 전지에서는 이미 정보가 다 오픈돼 있어요. 모든 정보가 오픈돼 있는데 새롭게 지금 앞으로 시장에 성장세가 있다, 뭐 네.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요, 위원님, 네. 이 섹터 전체적으로 좋은 건 동의라고 네.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매번 대장주로의 쏠림 현상이 가는 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대장주로 쏠림 현상 말고도 가는 종목들을 보면 꽤 키 맞추기 하는 쪽이 많잖아요. 네. 여전히 밸류체인 안에서 전체 성장에 뒤따라가지 못한 그런 저평가된 쪽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이제 뒤늦게 2차전지다라고 할 정도라면 그게 과연 2차전지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2차전지가 막 새롭게 뛰어드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뛰어드는 종목들이 사업에. 있는 게 보면 그 부분을 보면 뭐 매출이 거의 없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있다라든지 글쎄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2차전지를 파고 또 팠을 텐데 뒤늦게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 보면 시총도 굉장히 작고요. 특히 분리막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까지 다 적자예요. 올해부터 이제 IR 기대감이 되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희망으로 배팅하시는 거죠. 분리막이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배팅하시죠. 물론 2차전지를 재무제표를 보고 하느냐? 물론 그렇다고 재무제표를 안 보나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왜 2차전지가 분리막이 왜 그동안 적자였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중국 때문에 적자였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면 이제 흑자를 볼 수 있다. 미국 쪽으로 그렇게 잡아서요. 해서 네. 그래야 재무제표를 봐야 이게 이해가 되지. 분리막이 좋다? 그거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고. 자, 2차전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얘기가 길어질수록 네. 정답은 하나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이건 서로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나는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저같이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네. 밸류가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손해를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2차전지를 내가 밸류가 높다라고 해서 그걸 꾸준히 안 따라간다고 내가 손해를 볼 것도 없어요. 주식시장은 더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가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동안 제약바이오 고생하셨던 분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그 관점이 펀더멘털인가, 수급 안에서의 내가 기회를 찾는 짧은 매매인 것인가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시면서 2차 전지의 과열 양상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꾸준히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